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감독 중 한 명이죠. 데이비드 모예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감독이 토트넘 허스퍼와의 홈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고도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잘 막은 덕분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상대팀들의 견제와 경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웨스트햄 원정에서 고전한 데는 플랜 A뿐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때문이라는 지적도 영국 현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팀 감독의 인터뷰와 영국 유력 기자, 레전드의 분석 내용, 손흥민 선수의 웨스트햄전 경기력에 대해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월 3일 새벽 경기 결과부터 소개해드리면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에버튼과 홈 경기 1대1 무승부로 또 고전을 했고, 노팅엄 포레스트가 토트넘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던 풀럼과 홈 경기 3대1로 이기는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본머스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1대0 승리, 번리와 울버햄튼은 1대1 무승부였는데요. 토트넘이 웨스트햄 원정에서 1대1로 비긴 것도 어떻게 보면 최근의 기세와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이변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토트넘이 최근에 웨스트햄 원정에서 굉장히 고전해왔기 때문에 꽤나 많은 매체들이 이번 경기 무승부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최근 바로 지난 시즌 웨스트햄 원정에서도 토트넘이 1대1로 비겼었고, 2021-2022 시즌에도 토트넘이 웨스트햄 원정 가서 0대1 패배, 그 전 시즌도 1대2 패배에다가 심지어 올 시즌 전반기에는 안방에서도 토트넘이 1대2로 졌고, 여러모로 사실은 저희의 기억에서도 토트넘이 웨스트햄만 만나면 이상하게 좀 말린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영국 현지에서도 이번 무승부가 약간 패배 같은 느낌이다,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이 기회가 좀 이제 아쉬운 결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난 루턴타운전 승리를 거두면서 그 분위기가 오늘도 그대로 이어질 거로 좀 예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웨스트햄 원정 경기 좀 어렵다 하더라도 최근에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질 거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4위권 도약의 기회도 놓쳤고 챔피언스리그 진출 순위를 좀 놓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악재가 되고 말았어요. 예, 무엇보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뉴캐슬을 상대로 3대4로 역전 패배를 당하면서 수비적인 약점들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경기 결과가 웨스트햄이 조금 더 정신무장을 하고 수비에 집중하게 만든 요인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대진 흐름상 에스턴 빌라가 4위인데 31라운드 상대가 맨시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패배 가능성이 높잖아요. 토트넘이 이번 경기를 이겼다면 골득 실차를 가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4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4위가 되면 이제 한 경기를 덜 치른 토트넘의 입장이기 때문에 4위 경쟁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었으나, 이번에 비김으로 인해서 그게 좀 어려워졌다. 물론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다음 시즌부터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가 본선 진출팀을 36개 팀으로 확대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5위까지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올 시즌 유럽 대항전이 다 끝나고 났을 때 각 리그별의 랭킹을 봤을 때 올 시즌 랭킹 2위 안에 드는 리그 팀에 한 장씩을 더 줄 예정이거든요. 프리미어리그가 그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재 순위인 5위만 토트넘이 끝까지 유지해도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프리미어리그가 남은 경기들에서 좋은 성과를 못 낼 경우에는 4위만 일단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가 있으니 정말 중요한 시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토트넘이 지난 루턴타운전 승리의 기세가 좋아서 오늘 이제 웨스트햄 원정 경기에서도 좋은 결과를 좀 얻어낼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웨스트햄 원정 경기에서 사실 좀 좋진 않았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영국 BBC의 엠마 스미스 기자가 미니 후드라고, 약간 작은 저주다, 불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가 아까 저희가 최근 전적을 말씀드렸지만 2019년 이후에는 토트넘이 웨스트햄 원정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고, 네. 또 과거에도 1995년부터 2001년 사이에, 지금은 이제 새로 웨스트햄이 경기장을 짓고 있잖아요. 과거 홈 경기장인 업튼 파크에서 6경기 동안 토트넘을 상대로 지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토트넘이 북런던에 있고 웨스트햄은 이제 남쪽에 있는 팀이긴 한데, 이 두 팀이 라이벌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거리는 꽤 먼데 양팀 팬들이 옛날부터 싸웠고 약간 좀 앙숙 관계인 면들이 있고, 과거에 웨스트햄 팬이 손흥민 선수를 인종차별했던 일도 있었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감정적으로 격한 팀이다 보니까 토트넘이 웨스트햄 원정에 가면 조금 그런 그 분위기적인 면 때문에 고전하는 면들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엠마 스미스 기자가 이제 경기 전에 했던 얘기거든요. 과연 이 후드를 깨낼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토트넘 팬들이 좀 했었는데, 그 걱정이 좀 기우가 아니라 실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샘 블리츠 기자가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토트넘이 이제 세트피스에서 안 좋았는데 이게 또 이제 웨스트햄전에서 그대로 드러났어요. 사실 이제 토트넘이 웨스트햄을 상대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그냥 저주다, 우연이다, 분위기 때문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것은 양 팀의 성향상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웨스트햄이 모예스 감독과 함께한 이후로는 꾸준히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다. 실제로 이제 모예스 감독의 최전성 시대는 아시다시피 에버튼을 이끌던 시절이었고 그때의 성과를 바탕으로 맨유 감독이 됐다가 거기서는 실패했으나 다시 웨스트햄에서 에버튼 시절의 강점들을 보여주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은 전통적으로 이제 세트피스의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제 콘테 감독 시절에는 세트피스 전문가를 데려와서 그 부분에서 조금 강점을 보이기도 했었으나 그건 이제 세트피스 공격대의 문제고 네. 세트피스 수비는 항상 안 좋았거든요. 특히나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이 세트피스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더 간과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올 시즌 기록을 봤을 때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샘 블리치 기자는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특히 세트피스 수비에 있어서 취약한 팀이라고 하면서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 토트넘이 무려 123회의 슈팅을 허용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6번째로 높은 수치일 정도로 20개 팀 중에 6번째로 세트피스 수비가 부족한 팀이다라고 지적을 한 것인데 이런 경향성들이 지난 몇 년간 이어져온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웨스트햄은 세트피스에 강한 팀이고 토트넘은 세트피스에 약한 팀이다 보니까 웨스트햄과 붙었을 때 이런 세트피스에서 실점하는 상황들이 토트넘의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진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들은 토트넘이 웨스트햄 특유의 역습 축구를 잘 공략하지 못하는 면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었다는 것인데 이번 경기에 특히 아쉬운 점은 사실 역습하는 팀을 만날 경우에는 이른 선제골을 넣으면 상대도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를 쉽게 풀어가고 대승도 거두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경기는 전반 5분 만에 선제골을 넣고도 동점을 허용한 이후 그 이후에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했다. 이게 조금 이번 경기의 실망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주중 경기를 펼쳐졌고 또 이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좀 했었습니다만 선취골을 기록한 경기에서 토트넘이 좀 편안하게 이겼어야 하는 경기인데 이게 그렇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첫 골 터져 나올 때만 하더라도 오늘 잘하면 대량 득점으로 이어지겠다라는 기대를 가졌었잖아요. 네, 영국 BBC에서도 현지 팬들, 현지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이제 문자 이제 의견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편안하게 이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토트넘이 경기 내내 목적도 보이지 않고 의도도 보이지 않았던 공격을 펼치다 보니까 유효 슈팅이 4개밖에 없었다. 94분에는 크로스가 올라가서 골이 되어야 했다고 하면서 쿨루셉스키가 교체로 나왔을 때 플레이까지도 아쉬워했는데 다만 토트넘 팬인 것 같아요. 아직 NG 감독 시대 초반이니까 아직 만들어가는 중이니까 이해하자라고 넘어가긴 했으나 글쎄요. 뭐 사실은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좋은 감독이고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오히려 시즌 초반보다 좀 공격 전개가 아쉬워진 것은 무슨 문제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웨스트햄 같이 작정하고 수비하는 팀들 풀럼전도 그랬고 이런 선수비 후역수 팀에 계속해서 이제 고전하고 이기지 못하는 상황들이 반복된다면 다른 전략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 토트넘 수비수인 세바스티앙 바송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뭔가 플랜 A로 갔을 때 그게 풀리지 않을 때는 다른 비책, 다른 시도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BBC 라디오 해설에 출연한 바송이 이제 효과가 없다면 기존의 방식이 효과가 없다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스타일이 때때로 단점으로 작용하는 이유가 그 스타일을 너무 고수하는 것이다. 그 스타일 자체는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이 경기에서 안 풀린다면 깨닫고 다른 걸 시도해야 된다. 중거리 슈팅을 하거나 롱볼을 하거나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철학 자체를 바꿔라. 게임 모델 자체를 바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명확한 스타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나 경기 안에서 세부 전술이나 몇몇 원포인트로는 때에 따라서는 이게 안 되면은 다른 방식 플랜 B, C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 저희도 많이 해봤거든요. 네.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직 우리가 플랜 A도 완벽하지 않은데 플랜 B, C를 준비할 수는 없다. 우리 일단 플랜 A를 완벽하게 해놓고 준비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플랜 B, C라는 건 사실 빠른 시간에 만들 수 있는 단순한 플레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시간이 정말 없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선수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감독들도 있어요. 하루에 2탕 3탕 훈련하면서 좀 만드는 거. 체력이 힘들 수도 있다면은 전술적으로라도 약간 좀 세트피스라도 다른 거라도 좀 보강해서 특히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왜 세트피스 전술 전문 코치를 해임하고 왜 선임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최근에 뭐 세트피스 잘 먹혔던 게 없었던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그 부분을 강화하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장신 공격수 옵션도 조금 더 활용해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자, 이 BBC 인터뷰를 보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경기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진단한 거는 우리의 플레이가 웨스트햄의 뛰어난 조직력과 콤팩트함에 좀 막힌 것은 맞긴 한데 주중 경기고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체력이 좀 덜 힘들었으면 우리 플레인 A가 좀 더 잘 발휘됐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한다. 네.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고 우리의 움직임이 잘 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선제골도 넣었다. 몇 차례 조금 아쉬운 위치 선정이 있기도 했고 몇 차례 아쉬운 플레이가 있긴 했지만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체력이 떨어지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좀 무뎌지니까 그런 이유일 뿐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예상이 됐잖아요. 쌤이 또 수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에 대비한 어떤 플랜 BC를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잘 대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실망스럽지만 힘든 경기였습니다. 사실 지켜보는 저들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 저는 이런 경기가 이제 한 번씩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복되잖아요. 이런 네. 성향의 팀을 상대로 고전하는 게 반복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플랜 A, 자신들의 주도적인 축구를 완성시키고 싶은 의지는 알겠는데 이런 경기들도 우리는 이런 팀에 원래 좀 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더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런 팀을 만나더라도 물론 기존의 플랜 A를 시도하다가 최소한 후반전이나 후반 중반만큼은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후반 중반 이후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크루세스키를 투입하고서 크로스를 강화하려고 했고 히차이성을 투입해보기도 했지만 원천적으로 이게 또 완벽하게 뚜렷하게 새로운 스타일이 간 건 아니거든요. 사실 거의 선수만 바뀐 정도였고 네. 체력이 떨어진 선수만 바꿔준 정도였잖아요. 저는 아예 새로운 방책 예를 들어서 선수를 영입할 때도 정말 완전 장신 선수 완전 헤딩만 잘하는 선수 그런 선수도 필요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오늘 같은 경기에는 그런 선수가 있었더라면 훨씬 그렇죠. 좀 단순하게 롱볼로 가져가면서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었을 것 그런 같아요. 선수들이 또 많은 대회를 치르고 물론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컵대회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 선수들을 통해서도 새로운 그 방안을 만들 수 있고 상대에게 좀 허를 찌르는 그런 뭔가 하나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실리적인 부분도 가져가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 그리고 그 선수도 꼭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포스테코글루 축구에 예를 들어서 키가 크면서도 빠른 선수를 써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센터백을 그런 경우 있잖아. 센터백으로 공격수를 한번 써보고 이런 방안도 좀 창의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후 이제 인터뷰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발전을 위해서 선수들이 발전을 위해서 여전히 배우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선수들 좀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 사실 우리가 거의 그 복부처럼 매번 지거나 못 이기는 경기에 나온 얘기예요. 우리는 어찌됐거나 올 시즌에 당장 결과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하는 그 스타일을 구현하고 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선수는 여전히 그에 대한 의지가 좋다. 우리는 계속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지금 눈앞에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성과를 위해 가겠다. 최근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내년 이 시점에는 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 되고 싶고 그러기 위해 그 방법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좋은 플레이를 하면 좋은 성적은 따라온다.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이긴 한데 현대축구에 그래도 특히 솔직히 토트넘이 맨시티만큼의 그런 공격 퀄리티의 선수들을 모아놓은 팀은 아니잖아요. 물론 뛰어난 선수들도 있지만 기복이 조금 있기도 하고 또 이런 그 상대의 밀집 수비에 대해서는 맨시티도 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도 실리적인 방식을 찾아냈고 그런 플랜 B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토트넘은 물론 맨시티만큼의 플랜 A 완성도가 없으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생각대로 플랜 A를 좀 더 집중하겠다. 이건 알겠는데 글쎄요. 저는 솔직히 그 완성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게 플랜 BC 하나 정도를 마련해서 90분 내내 그러라는 게 아니라 네. 마지막 20분 정도라도 좀 단순하게 해서 조금 승점을 따기 위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인터뷰 보니까 선수들이 발전하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런 얘기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플랜 A의 완성도를 높이겠다. 그리고 이번 시즌 결과 얻는 것도 중요한데 내 축구 스타일을 선수들에게 좀 입히겠다. 이런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무엇보다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얻은 승점은 의미가 없다. 결국 크게 봤을 때 그렇게 얻은 승점은 이번 경기에만 의미가 있지 내년 시즌에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맞긴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시즌 막판이잖아요. 그래도 챔스에는 나가야 될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4위 수성은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프리시즌도 있잖아요. 그때 또 네. 훈련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좋은 선수 영입하고 이런 경기 이렇게 날려버려야 되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모예스 감독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대척점에 있는 감독이에요. 그렇습니다. 즉 온전히 결과만을 위해 경기를 준비하는 감독이거든요. 모예스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는 정말 홈팀이고 런던 더비 라이벌전을 안방에서 치렀는데
비기고자 하는 경기를 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이런 인터뷰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뉴캐슬전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3대 1로 앞서가다가 4대 3 역전패,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토트넘을 상대로는 토트넘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경기 전에 승점 한 점을 가져가려 했다. 적어도 지지 않는 경기를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그냥 드러났고요. 사실 어려운 성과일 수도 있어요. 왜냐? 그렇게 준비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골을 먹었잖아요. 네. 그럼 정말 웨스트햄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었는데 귀엽고 자신들의 방식을 관철해서 세트피스로 골 넣고 그 뒤에는 오히려 더 날카롭게 상대의 공격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역습이나 또한 세트피스에서 추가골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웨스트햄이 이겼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내용이 이어졌다는 점에 있어서 모예스 감독이 굉장히 토트넘을 상대로 잘 대비했다. 토트넘의 스타일을 잘 파악했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변화가 필요했다. 사실 모예스 감독이 정말 완전 내려서기만 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전방 압박도 했고 미드 블록도 좋았고 또 아예 내려섰을 때는 문전에서 공간을 주지 않았고 규율과 전술적인 면에 있어서 완벽에 가까운 경기를 했어요. 물론 지배하는 축구 아닙니다. 네. 소극적인 축구고 대응형 축구고 약자의 축구는 맞아요. 근데 경기 결과는 결국에는 뭐 약자의 축구를 해서 결과를 냈다면 그 팀이 옳은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웨스트햄을 비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인터뷰 보면은 이제 주말에 경기를 치르네요. 오늘 밤 수비진의 플레이를 보면 훨씬 더 조직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비진 굉장히 칭찬한 거고 수비 조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나왔던 경기였어요. 예, 말씀드린 대로 특히 뉴캐슬전 역전 패배는 경기 끝나기 10분 사이에 두 골을 따당 내주면서 졌기 때문에 그 패배 후 또 한 번 모예스 감독에 대한 위기론도 나왔잖아요. 이 경기는 네. 절대 져서는 안 된다. 게다가 토트넘은 현재 뉴캐슬보다 순위가 높고 또 뉴캐슬보다 강한 팀으로 평가받고 있으니까 더 안정적인 경기를 준비해서 말씀드린 대로 세트피스 기회도 있었고 웨스트햄도 더 골을 넣을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기 내용은 웨스트햄이 더 좋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모예스 감독이 이 토트넘 경기 준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수비 조직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손흥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흔적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커트 주마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완벽하게 밀착 방어했고 지난 루턴 타운은 1대1 수비, 대인 수비를 하면서도 결국 손흥민 선수를 놓쳤었는데 이번 웨스트햄은 그 약점을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서 솔직히 손흥민 선수도 많이 침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이 모예스 감독이 실제로 오늘 밤 커트 주마가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브릴리언트 잡, 눈부신 일을 해냈다, 훌륭한 일을 해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리더십을 원했고 두 센터백이 그 점에서 굉장히 잘해줬다. 두 센터백이 상대하는 선수가 누굽니까? 원톱 손흥민 선수거든요. 네.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를 잘 막아야 한다는 게 경기 전에 최대의 고민이었고 숙제였고 준비한 것이었는데 그게 통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길 수 있었다고 말한 것은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을 모예스 감독이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신경 썼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막아냈기에 이 결과가 나온지를 보여주니까 토트넘의 경기 결과는 결국엔 손흥민 선수를 막냐 못 막느냐 여기에서 거의 갈린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수비 조직력과 이제 세트피스를 가지고 나왔고 또 커트 주마를 이용해서 손흥민을 잘 막았고 어떻게 본다면 1대1로 비겼지만 모예스 감독은 이긴 경기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었던 게 손흥민 선수를 막았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통계 기반 평점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보시는 분들은 좀 아쉽지 않느냐고 생각하셨겠지만 또 일부 현지 취재 기자들은 영국 기자들은 낮은 평점을 줬지만 통계 기록 기반으로는 손흥민 선수의 평점이 높아요. 네. 자, 평점을 7.3점을 받았네요. 예, 지금 경기 최고 평점을 받은 선수가 토트넘의 우도기 선수 7.6점이었는데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연계적으로나 굉장히 잘해줬죠. 그리고 웨스트햄의 최고 평점은 이제 7.4점을 받은 수책 선수 그리고 워드 프로즈 선수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7.3점이니까 웨스트햄에서 가장 잘 점수를 받은 선수보다 0.1점밖에 낮지가 않거든요. 네. 그 이유는 여기 세부 기록에 있는데 물론 득점 기회는 거의 없었어요.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의 기대 득점 값이 0.09골이니까 득점할 확률이 9%밖에 안 됐던 경기였고 슈팅 2개가 있었는데 하나 유효슈팅으로 연결이 됐잖아요. 그 외에 그래도 키패스 3개를 냈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면서도 패스 성공률이 89%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의미 있는 지표는 없었지만 플레이의 정확성, 정밀성은 높았다. 실책은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경기 세부 기록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슈팅 13개를 가져갔는데요. 그중에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2개밖에 없었다는 게 이 경기의 가장 문제였다. 즉 네. 손흥민 선수의 슈팅을 막아내는 것. 토트넘이 공격 기회를 많이 잡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못하도록 웨스트햄이 그쪽을 집중 방어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골을 넣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기 막바지 이제 94분 경이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전방으로 이제 드리블에 들어갔고 그리고 쿨루셉스키에게 연결했는데 거기서 이제 크로스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 그 장면이 이제 상당히 좀 아쉬웠던 장면이었어요. 예, 결국에는 이번 경기를 쿨루세스키를 선발해서 빼고 존슨과 베르너를 선발 출전시켰던 것도 원톱 손흥민을 잘 활용하고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많이 하게 만들어야 토트넘이 이길 수 있다라는 해법이 나왔는데 그에 대응한 또 모예스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슈팅하지 못하도록 문전으로 네.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통 같은 이런 수비를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의 슈팅은 13개나 가져갔지만 오히려 슈팅이 더 적었던 11개였던 웨스트햄의 기대 득점이 1.16골이었고 토트넘의 기대 득점이 0.96골로 더 적었거든요. 게다가 유효슈팅이 4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 네. 얘기는 토트넘을 상대로 경기를 한다면 다른 선수들에게 슈팅 기회 내줘도 된다. 손흥민 선수만 슈팅을 못하게 하면 최소한 비길 수는 있다. 요런 좀 해법이 나왔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루턴 타운전 그리고 이번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 다음 경기도 이제 아마 상대 팀들은 손흥민 선수를 이제 밀착 마크하면서 한 명을 그냥 붙이지 않을까 이런 수비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걱정되기도 하네요. 실제로 그런 게 이제 4월 8일 월요일 새벽 2시에 노팅엄 포레스트와 32라운드 경기 치르는데 네. 노팅엄이 이제 잔류를 위해 싸우는 팀이긴 하지만 크리스 우드라는 높이 있는 공격수를 바탕으로 역습 축구를 하는 팀이고 누누 감독 토트넘에서 그래도 함께 손흥민 선수를 또 지도해 봤던 감독이고 울버햄튼 시절에 이미 극한의 또 역습 축구 실리 축구로 성과를 냈던 감독이고 노팅엄이 그런 성향의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번 경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4월 8일 월요일 새벽 2시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주말 주중 또 주말 경기로 이어지는데 그래도 조금 텀이 있다는 거죠. 원래 이 경기가 4월 9일 화요일 새벽 영국 현지 시간으로는 월요일 밤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철도 파업으로 인해 그날 이제 철도 운영이 안 돼서 팬들이 이동하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좀 조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도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밤이니까 조금 휴식은 많이 취하고 경기할 것 같아요. 영국 시간으로는 웨스트햄과의 경기가 화요일 밤에 열렸거든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또 전술적으로 부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물론 플랜 A를 더 세밀하게 가다듬으면 그걸로도 해법을 만들 수 있겠지만 노팅엄이 준비한 웨스트햄을 보고 참고를 분명히 했을 노팅엄의 수비 조직을 깰 수 있는 방법을 잘 좀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스톤 빌라가 이제 맨시티와 경기를 갖고 토트넘은 또 이후에 노팅엄 포리스트와 경기를 갖게 되는데요. 4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준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최신 영상 놓치지 마십시오.